아빠가 읽어주는 이야기 물구슬을 찾아간 이앵강. 중국 운남성 남쪽 국경선 가까운 곳에 흑접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눈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흑접하는 매우 기름진 땅이라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산속의 옥구슬이라 불렀습니다. 흑접하 마을은 갖가지 빛깔에 고운 꽃들이 피어있는 산으로 둘러싸인 평평한 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눈족 사람들이 지어놓은 나무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을은 소나무, 잣나무, 대나무, 종려나무, 파초들로 둘러싸여 있고 평평한 들에는 이앵강 냇물이 둘로 갈라져 흐르고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높은 산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폭이 30리이며 동서로는 100리 남짓한 들이 펼쳐집니다. 마을은 가느다란 나무통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우 따뜻해서 근처 산 위의 사람들은 속옷을 입고 있는 겨울에도 눈족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따뜻하고 물도 많아서 농사도 매년 풍년이었습니다. 흑접하가 왜 그렇게 따뜻한지, 이앵강 산에서는 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지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추수 때의 일이었습니다. 해가 지자 어른들은 화롯가에 둘러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고 젊은이들은 숲속이나 냇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아이들은 화롯가에서 쌕쌕 잠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노랫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빨간 별똥별이 나타나더니 쾅 소리를 내며 터져버렸습니다. 평화스럽던 마을은 갑자기 불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은 모두 타버렸고 숲의 나무와 꽃들도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말, 소, 염소 같은 가축들은 불바다를 뛰어다니다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이 불바다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산기슭에서 놀던 젊은이 서너 쌍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불길을 피해 바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날이 새고도 꼬박 사흘 밤이 지난 뒤에야 불이 꺼졌습니다. 더 이상 마을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마을에서 500리쯤 떨어진 산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자갈밭 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 힘이 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향 흑접하 마을은 숲은 온통 새까맣게 타버렸고 흙마저 수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라붙은 강에는 뜨거운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갈밭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8, 9월에도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연못의 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땅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나뭇잎도 곡식도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자갈밭 산 마을에는 이앵강이라는 젊은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앵강은 이웃의 로우윙이라는 아가씨와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둘은 곧 결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앵강은 대나무로 만든 멜대를 지고 먼 곳으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그곳의 곡식과 풀들도 모두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이앵강은 이제 겨울이 되면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걱정을 하며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어귀에 로우윙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앵강이 물을 기러 왔어요. 로우윙이 집 울타리를 돌며 소리쳤습니다. 이앵강은 어머니와 로우윙의 아버지에게 물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물이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꿀꺽꿀꺽 맛있게 마셨습니다. 이앵강은 로우윙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가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까요? 글쎄다, 고향 흑접하가 참으로 좋은 곳이었는데. 흑접하라고요? 그곳은 흙까지도 새까맣게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로우윙의 아버지는 흑접하 마을이 옛날에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어떤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어느 날 한 마부가 와서 흑접하 마을의 동쪽 수원상 자락에 있는 연못에 물구슬이 있다고 하더구나.
그 물구슬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흑접파 마을의 열을 없애고 옛날처럼 마을을 되살릴 수 있다고 했단다. 그런데 그 연못 입구에는 큰 황금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대요.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거미줄에 걸려 거미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야. 그 거미를 없애려면 흑접파 마을 서쪽에 있는 선화산 여왕벌의 배에 들어있는 황금 바늘을 꺼내와야 한다는 것이야.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 두 사람이 물구슬을 찾으러 간다고 떠났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어. 이야기를 들은 이행강은 자신이 물구슬을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로잉이 말렸지만 이행강은 끝내 길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우리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그 물구슬을 가져오기만 하면 마을 사람 모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행강의 굳은 결심을 듣고 로잉의 아버지는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로잉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침내 이행강이 물구슬을 찾으러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시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로잉은 이행강과 함께 벌꿀을 따러 갔을 때 남겨두었던 벌의 애벌레를 맛있게 볶아서 주었습니다. 그날은 무척 맑았습니다. 이행강은 어머니와 로잉 그리고 로잉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멜대를 짊어지고 선화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행강은 들을 지나고 산을 넘어 강을 건너 며칠을 열심히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며 들풀을 뻗어먹기도 하고 나무 열매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골짜기에 물을 마셨습니다. 다리가 막대기처럼 빳빳해져도 참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느 날 이행강은 구름보다 높은 산기슭에 다다랐습니다. 산허리에는 흰 구름이 걸려있고 살랑거리는 바람을 타고 꽃향기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이행강은 선화산에 가까이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 뿌리를 잡고 칡덩쿨을 잡아 당기면서 사흘 만에 겨우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이행강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저기가 선화산이다. 이행강은 바로 옆에 보이는 봉우리를 향해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절반도 가기 전에 얼굴이 따끔거리며 아파왔습니다. 벌 3마리가 이행강의 주위를 빙빙 맴돌았습니다. 그는 대나무 멜대를 휘둘러 벌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선화산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벌들이 앵앵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저 벌들을 쫓아버리지? 이행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골똘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에는 먹다 남은 벌의 애벌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로잉의 얼굴이 떠오르며 힘이 솟았습니다. 그래, 연기를 피워 벌을 쫓아버리자. 이행강은 언젠가 로잉과 함께 벌꿀을 따라갔을 때 불을 피워 연기로 벌을 쫓았던 생각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산을 연기로 채울 만한 땔감을 혼자서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까마귀 울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매 한 마리가 어린 까마귀를 낚아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어미 까마귀가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이행강은 재빨리 대나무 멜대를 매를 향해 던졌습니다. 멜대는 정확하게 날아가 매의 머리를 맞았습니다. 매는 객 소리를 지르며 어린 까마귀를 놓고 달아났습니다. 어미 까마귀는 이행강의 머리 위를 맴돌다 내려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기가 살아났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이행강의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저 벌떼를 없앨까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어미 까마귀가 이행강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껑쩍거리가 있나요? 내게 말해봐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릴게요. 이행강은 물구슬을 찾으러 왔는데 지금 저 벌떼를 쫓기 위해 땔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겨우 그 정도 일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을 해요. 까마귀는 이렇게 말하더니 어디론가 휙 날아갔습니다. 얼마 후 하늘이 온통 뒤덮일 만큼 수많은 까마귀가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리에 땔감으로 쓸만한 나뭇가지를 물어오고 와 선화산에 떨어뜨렸습니다. 선화산은 눈 깜짝할 사이에 땔감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을 피울 불씨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산에서 늑대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대나무 멜대를 휘두르며 늑대를 쫓다가 잘못하여 멜대로 바위를 쳤더니
불꽃이 튀어 마른 풀잎에 옮겨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행강은 그때처럼 멜대를 바위에 부딪혀 불을 피웠습니다. 땔감에 불이 붙이자 이내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불꽃이 활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꽃에 붙어있던 벌은 타죽기도 하고 멀리 달아나기도 해 벌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행강은 용나무 밑으로 가서 여왕벌의 집을 향해 대나무 멜대를 힘껏 던졌습니다. 집이 부서지자 놀란 여왕벌은 허둥지둥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여왕벌을 잡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고생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행강이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데 조금 전에 그 까마귀가 날아왔습니다. 까마귀 부리에 새만큼이나 큰 여왕벌을 물고 왔습니다. 이행강은 여왕벌의 배를 갈라 황금 바늘을 꺼내 주머니 속에 잘 넣었습니다. 이행강은 까마귀와 헤어져 동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여러 날이 흘러 이행강은 수원산에 도착했습니다. 수원산은 가시돋친 딸기나무가 무성하고 푸른 이끼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독사와 맹수들도 우글거렸습니다. 이행강은 용감하게 숲을 헤치고 깊숙이 들어가 연못을 찾았습니다. 연못 주위는 큰 나무에 둘러싸여 어두컴컴했습니다. 이행강은 퍼뜩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못 입구에는 황금 거미가 커다란 거미줄을 위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물은 연못 바닥에서 솟고 있었습니다. 푸른 구슬 같은 물방울이 보글보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연못 가까이 다가가자 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큰 함지만한 황금 거미가 거미줄에서 두 눈을 반짝거리며 이행강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행강은 대나무 멜대를 휘둘렀습니다. 황금거미는 팔짝 뛰더니 거미줄 아래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이행강은 거미줄을 손으로 잡자 어느새 거미줄이 칭칭 감기면서 수갑을 찬 것처럼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미가 다가왔습니다. 이행강은 거미줄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주머니 속에 든 황금 바늘을 꺼내 코앞까지 다가온 황금거미의 눈을 힘껏 찔렀습니다. 거미는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행강의 손을 감고 있던 거미줄도 맥없이 풀렸습니다. 거미줄에서 벗어난 이행강은 연못으로 다가갔습니다. 물속에 손을 넣어 아무리 휘저어봐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물이 얼마나 찬지 온몸이 다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행강은 손을 빼고 가만히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흰 모래 속에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파란 구슬이었습니다. 이행강은 살며시 손을 넣어 구슬을 건졌습니다. 구슬은 너무 차가워서 온몸이 꽁꽁 얼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행강은 급한 나머지 구슬을 입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술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숨을 쉬려고 입술을 달짝이다가 이행강은 그만 구슬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다가 이행강은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행강은 희미하게 정신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끼어보니 이행강은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고 몸은 힘살이 불어붙어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렇게 깊었던 연못은 겨우 이행강의 무릎까지밖에 안 찼습니다. 이행강이 입을 열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행강은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성큼성큼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행강이 손으로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나무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걸음걸이가 얼마나 큰지 딴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산을 넘었습니다. 올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몇 걸음 만에 흑접파 마을 동쪽 큰 산까지 갔습니다. 산 위에서 자 배가 불러오더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행강은 산 위에서 입을 벌리고 큰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입에서 물이 콸콸콸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물은 흑접파 마을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자갈밭 산의 사람들은 흑접파 마을 쪽으로 홍수가 밀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더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줄곧 비가 갔습니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안개가 말끔히 걷혔습니다. 흑접파 마을의 뜨거운 공기도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잘가밭 산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흑접파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 동쪽 산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이행강의 몸은 바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 산을 이행강산, 냇물을 이행강 냇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흑차파 마을로 돌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흑차파 마을에는 다시 푸르른 나무들이 자라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들도 즐거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흑차파 마을 사람들은 이행강을 기리며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